여행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교통, 먹거리, 볼거리, 숙소? 모두 중요한 요소죠.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볼거리, 교통, 숙소, 먹거리 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남해 여행, 먹거리가 뭔가 부실한 느낌이 듭니다. 신경 써서 입맛에 맞는 제대로 된 음식을 챙겨야겠네요. 펜션에 짐을 풀고 독일 마을과 원예 예술촌을 둘러보려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한옥마을, 무슨 마을 이런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의 대부분은 본래의 모습과 기능이 아닌 상점과 민박집으로 변해 있어서 그냥 커다란 쇼핑타운을 돌아보는 느낌만 들더라고요. 독일 마을로 향하는 길목에는 특색 있는 가게와 카페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독일 맥주와 독일 소세지 등을 판매하는 식료품점과 잡화점. 독일식 음식을 독일 맥주와 함께 맛볼 수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언덕길을 올라서면 독일 마을이 시작됩니다. 독일 마을은 1960년대 산업 여건으로 독일에 파견된 독일 거주교포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제공해주고 독일의 이국 문화를 경험하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조성된 곳이랍니다. 돌아보면 드라마 또는 영화에서 보았던 촬영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곳에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곳 42개의 건물 중 30채가 펜션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곳곳에 있는 안내 팻말을 마주할 때면 거대한 펜션 타운을 구경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관광객들이 수시로 집 앞과 정원을 기웃거리는데 이곳이 진정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었을까요? 독일 마을의 이국적인 모습과 남해의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진 이곳. 이곳에서의 여유로운 산책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이제는 세계 테마 정원 여행을 떠날 차례입니다. 독일 마을 바로 위쪽에는 면적 5만 평 규모의 원예 예술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20여 개의 세대가 실제 거주를 하면서 세계 각국의 나라별 생활 테마 정원을 꾸며놓은 마을입니다. 입구를 지나면 벚꽃길과 하프정원, 그리고 장미정원을 순서대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생활 테마 정원은 일본풍 정원 화정입니다. 아담하게 꾸며진 정원을 보니 진짜 일본 가정집을 구경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프랑스풍 생활 테마 정원 프렌치 가든. 물론 우리나라 정원도 있답니다. 우리마당. 나지막한 돌담과 장독대, 그리고 작은 연못까지 있네요. 각국의 생활 조건을 배경으로 추억 사진을 남겨보세요. 누군가 밤을 새워가며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남해의 하늘 풍경도 꼭 사진으로 담아오세요. 관람 순서를 따라 걷다 보면 다음은 어떤 정원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곳에 있으면 이대로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널따란 전망데크에 오르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해의 풍경. 이것만이었어도 만족했을 것 같은 풍경입니다. 이곳에 와야 하는 이유, 이 정도면 충분하죠. 오늘 아침 식사는 보리암에 들렸다가 근처 산장에서 따스한 국물이 있는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리암은 신라 신문왕 3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관세음 보살이 상주하는 성스러운 관음성지라고 합니다. 관음성지는 남해 보리암, 양양 낙산사, 강화 보문사, 여수 향이람 이렇게 4곳이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음성지에서 진심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의 소원은 들어준다는 설이 있다고 하네요. 심히 꼬불꼬불한 언덕진 비탈길을 올라 보리암 제2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말이면 제2주차장이 협소하고 방문 차량이 많아 보리암 복곡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셔틀버스를 타야 한다고 하네요. 보리암은 이곳 매표소에서 도보로 30분 정도 더 올라가야 합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굳이 보리암을 찾는 이유는 이곳에서 남해의 풍경을 스마트폰으로 대충 찍어도 그 결과물은 전문 사진 작가가 찍은 화보형 사진이 되기 때문은 아닐까요? 보리암 이정표길에 우거진 대나무 경치를 감상하다 보면 이내 보리암의 처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보여지는 남해의 수평선 경치는 그 누구도 말로 전할 수 없습니다.
금산산장 이정표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돌탑을 쌓는지 알았어요. 관음성지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한 가지는 들어주는 이유도 알았지요. 겨우 산정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식재료는 어떻게 이곳으로 가져오지? 죽순, 산나물, 도라지, 버섯. 그래, 가능하겠구나. 드디어 금산산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메뉴는 해물파전, 메밀김치전병, 나물볶음밥과 컵라면. 마실거리는 식혜, 커피, 사이다, 콜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컵라면을 받아 직접 물을 부어 먹으면 됩니다. 노안으로 다리가 불편하신 할머니께서 방에 홀로 앉아 모든 일을 하고 계시네요. 단무지도 없는 컵라면이었지만 이곳은 진정한 맛집입니다. 언제 또 이곳에서 라면을 먹어보겠어요? 아까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릎 연골이 아파오는 것 같은데 어쩌죠? 사람들은 바위 틈새에 빼곡히 돌을 쌓으며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어때요? 이번 남해 여행 괜찮았죠? 남해에서 아침 식사가 가능한 음식점을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오픈 시간이 9시라 브런치를 먹었던 카페입니다. 커피가 함께 제공되는 독일식 핫도그를 주문했습니다. 여행지에선 이른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찾으시더라고요. 이곳은 저녁 때 독일 맥주와 수제 소세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보며 다소 여유 있는 브런치 타임을 즐겼습니다.
점심시간은 한참 지났는데 간간히 눈에 보이는 음식점은 온통 멸치쌈밥.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짬뽕 맛집입니다. 손님의 대부분이 현지 주민분들이라 놀랐어요. 현지 주민이 인정한 맛집. 유자 탕수육과 짜장면, 그리고 판다 차돌박이 짬뽕을 주문했습니다. 검색해보니 유명한 맛집이었네요. 차돌박이 짬뽕은 물론 유자 탕수육도 별미였습니다. 남해 여행 마지막 날인 3일차 점심에 들렀던 맛집입니다. 멸치쌈밥이 메인 메뉴인데 멸치회 무침과 갈치조림을 주문했습니다. 홀에 계신 남자분이 사장님의 아드님이신 것 같은데 정말 깐깐하게 챙깁니다. 말투나 행동은 무뚝뚝한데 수시로 손님 테이블에 모자란 거 없는지 챙기고 위생은 물론 식자재 점검까지 단속 나온 구청 직원처럼 깐깐하게 관리하시더라고요. 이곳의 음식은 남해 여행 동안 먹었던 중 최고였습니다. 이곳 추천합니다.